이번 주 들어 외국인 자금이 이탈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난기류에 빠지고 있는데요. 혼돈에 빠진 한국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밸류업과 또 금투세 폐지에 협조하거나 오히려 이를 주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를 둘러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권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시장에 미친 영향은 결국 제한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은 전쟁 이전보다 국제유가가 더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국내에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어제 코스피 지수가 2,600선마저 내줬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최대 감시사가 한국 증시 살리는 법. 그래서 키를 지금 갖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현 시점에서 한국 증시를 살리는 방법이 어떤 건가? 어. 오늘 그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과 이스라엘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죠. 두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치 전쟁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너무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이 좀 극하게 썼습니다는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렇게 구조라든가 역학 구조라든가 가지고 또 시장에서 미국의 시장의 마켓시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보니 시장에서 이런 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영향,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오늘도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유가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전보다 유가 수준이 더 낮아졌습니다. 전쟁 전에는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배럴당 86달러, 80달러인데요. 김천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오늘은 82달러에서 전쟁 직전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82달러죠? 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측이 좀 잘못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과 함께 이란과 이스라엘의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의 주식시장은 전쟁 전보다 각각 2%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600선까지 내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개개에 해당되는 외국인 들어오고 주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나간다. 윈블던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과 어떤 충격이 엑스터널 셔크이 되면 한국 시장에 충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재현되는 게 아닌가. 예. 두 번째는 너무 잦고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는 기법. 이게 마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마치 글로벌 전쟁의 경제 강타하는 것처럼 너무 잦고 빈도가 잦다는 얘기죠.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는 이법이 결국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사실상 외국인들 사이에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정책 당국자의 안이한 태도, 예. 또 대응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2,600 빠지면서 난귤에 빠지고 있는 한국 증시가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저게 얼마인가요? 한 2,500억, 한 7천억 정도 이제 예, 빠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주가를 급락하게 하고 그다음에 원달러를 올리게 하는데요. 외국인이 한국 증시가 지금 난기를 보이는데 어떠한 현안이 어떠한 대응책이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최대 관심사는 원달러 환율이겠죠. 네네. 그런데 현재 IMF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정책 당국자가 바라보고 있는 원화 약세에 대한 시각이 달라서 이게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통화하는 중에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직전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1월부터 자꾸 올려달라는 쪽을 방송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안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요인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국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렇게 비평을 할 정도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인블든 현상이 외환위기가 다르다. 객은 들어오고 주인은 빠져나간다. 예. 그러면 객에 해당되는 외국인들이 사실 그렇게 빠져나가면 한국 증시에 이런 얘기했었죠. 바퀴벌레 이론이라든가 그렇죠. 싱크홀형 푹 꺼짐 현상 이런 것을 평상시에 지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원화 약세가 됐다는 얘기죠. 예. 이제 정책 당국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을 지금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IMF의 자리에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 다시 말하면 원화 약세되죠. 굉장히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에서는 엔화라든가 원화의 추가 약세를 막기 위해서 시장에 공조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외관 당국자에 해당되는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는 원화 약세는 일시적 현상이다. 그러면 경제정책의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는 심각하다. 예. 또 한쪽에 한국은행 총재는 일시적 현상이다. 그러면 자, 한국 시장이 가뜩이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의해서 가장 취약한 구조를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론 환율이라든가 주가 수준에선 제각각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책 당국자와 정책의 대응이라는 각도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된 현실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한 사람은 심각하다, 한 사람은 일시적이다 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안정시키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설해야 되느냐? 시청자한테 우리 어떻게 해설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너무 이렇게 이 현상에 대해서 너무 정책 당국자 간의 사전 조율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처럼 한국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은 뭐냐? 더 궁금해하는 거죠. 예. 이런 게 지금 똑같은 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의해서 사실 한국 시장이 내부적 문제과 함께 가장 취약한 이러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의견 사이에서 미스매치가 있으면 뭐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총선 이후에 밸류업이나 뭐 금투세 폐지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말짱도루묵 예. 표현이 좀 확 와닿습니다는 사실 그게 현실화되고 있죠. 예. 그래서 총선 이후에 외국인 자금들이 이번 주 들어서 약 7천억 정도 이탈하면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 보면 지금 김천 PD께서 외국인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사실 어제 내용인 것 같아요. 어제 예. 하루 내용인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어제 하루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향을 보니까 한 7천억 정도 빠지는 상태에서 주가가 코스피 2,600에 빠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한국의 지금 금융 시장의 난기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외부적인 요인은 똑같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똑같은 변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된다는 것도 똑같은 현안입니다. 예. 근데 한국 시장에 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최후의 한국의 금융시장의 안전변 역할을 했는데요. 빠져나가다 보니까 한국의 금융시장이 외형상으로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가장 취약한 구조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부적 문제점이야 누적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보면 왜 총선 이후에 이렇게 외국 자본이 빠졌을까 하는 측면은 자, 그동안 외국인 자본이 왜 들어왔을까?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좋았을까? 우리 정책 당국의 정책을 잘 펴서 좋았을까? 그런 것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가 밸류업 대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총선 이후에 야당이 대승하다 보니까 이 정책에 있어서는 자, 밸류업 대책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해드렸죠. 그러면 야당의 협조라든가 주도가 왜 필요한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밸류업 대책이란 장기성 과제입니다. 총선 이후에도 지속되고 차기 정부에도 지속돼야 됩니다. 근데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럼 외국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밸류업 대책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또 한 가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서 경영권 보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이 개정 문제에 있어서는 상법 개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선 이후에 야당의 지위가 강해졌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외국인들이 사실상 협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MPC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총선 후에 보이는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 정부에 이렇게 협조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투자 원칙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업 대책은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결과적으로 보면 공적 자금의 이렇게 협조 문제가 중요한데요. 자, 태도를 볼 때는 이게 지켜지는 건가 하는 거거든요. 특히 여야 간의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갈등이 심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갈등이 심한데 야당이 이렇게 사실 압승을 거다 보니까 이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기대해서 들어왔는데 펀더멘탈이 매력이 없으니까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게 외근이 갖고 있는 밸류업 대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투세 폐지 문제도 앞으로 여야 갈등으로 좀 이게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외국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그 개인 투자들이 지금 이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폐지가 안 되고 예정대로 시행할까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 청원 운동도 예, 벌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예. 근데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7가지 시각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개인 투자의 청원 운동가 맞물려 있는가 하는 것을 요 문제를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걸 정책 당국자가 이번 총선 이전서부터 한국경제TV를 보여줬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막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자, 형평성 문제. 왜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만 부과하느냐. 예. 그러면 자, 한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익을 증대하는 건데 왜 한국의 개인 투자가만 부과하느냐.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시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입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된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왜 준비되느냐. 정책 억압에서 되는 건지 아니냐 하는 시기. 그다음에 타 부양 정책과 조합 문제. 금투세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야당이 승리한다. 처음에 당선했다. 그럼 금투세 대동대를 간다. 벌써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그렇죠. 이게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수 문제. 금투세 부과하는 대신에 왜 거래세를 낮추느냐.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 거래세가 사실은 세수 증대하기는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래세를 인하할 때는 금투세 부과하고 한국이 뭐냐. 굉장히 투기장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외국인이 지장하는 거거든요. 자막이 이제 넘겨지겠습니다는 굉장히 한국이 이게 증시가 거래세를 낮을 때는 단타 위주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 지금 1,500만 시대에 있어서 보면 금투세 유예를 원하고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데 왜 굳이 이거 가지고 국회의원분들이 국민의 표심 가지고 하는 여기서 이걸 잡아주지 못할까? 이게 외국인이 지적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야당이 이렇게 사실 그 승리했기 때문에 예. 총선 이후에는 이 문제 금투세 폐지든 밸류업 대책이든 야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법을 상황과 관련돼 있으니까 야당이 협조하거나 그다음에 야당이 주도권 가져야 우리가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 또 금투세 폐지에서 기대를 갖게 되고 그러면 한국에서 자금 안 빠져나간다. 그러면 한국 증시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사실은 오늘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청원에 등장할 정도로 금투세에 대한 개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금투세 유예.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지라든가 일본 증시로 빠져나가니까 예.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가 대해서 약간 그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입법하시는 분들도 주식과 관련된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역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이렇게 쭉 볼 때 어려울 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애국심을 역할해서 굉장히 한국 증시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시청자분들이 기억나는 사실서부터 시기서부터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 역할 커졌죠.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이제는 개인 투자가 1,500만 시대다 보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상당 부분 그 영향력이 나타났는데요. 예. 자, 종전과 달리 수동적 자세, 증권사가 추천한다고 해서 그거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집단 지성을 위해서
증권사 리서치사에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독립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뭐 멜파인드라든가 뭔가 독립 리서치의 영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는 이런 게 추세거든요. 예. 이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대 움직임에서 어려울 때마다 여기 있죠. K주주 운동 다들 아실 겁니다. 어려울 때 한국 주식을 사자. 그래서 한국 증시를 보자. 이게 K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이비 코스피 운동. 어려울 때 한국의 코스피를 받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 증시, 그다음에 일본 증시 빠져나간다. 한국을 외면한다. 한국의 증시에서 보면 오늘 한국경제 이렇게 신문에서 자, 한국에 1억을 넣었을 때 30년 동안 한국 증시에 4억 분이 국내 증시에서 벌어지지 못합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증시가 우리보다 나쁘다 하는 일부 증권사 CEO가 일본에 갔다 와서 그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30억을 벌어준다. 한국은 1억을 넣어서 30년 동안 4억, 3억을 벌어주는데 일본은 30년 벌어준다. 예. 타타는 일본은 30년 벌어준다. 이게 모습이거든요. 그럼 개인 투자가 안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3억 벌어, 30년 3억 벌어주고 여기는 30억 벌어는데 안 나가겠습니까? 그 나가는 걸 애국심이 결여됐다고 얘기합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어려울 때 개인 투자가들에서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꼭 입법 당국자인데 꼭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꼭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뭐 시청자로 아시겠습니다. 공매도 문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자, 공매도 재개했을 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금리에다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공매도 충격에 재개했다는 충격을 흡수해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 이후에 자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흐트러져 금투세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닥쳐 그러다 보니까 자 한국의 정시를 살리기 위해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민청원 운동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나쁜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울 때 한국 증시를 바친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듣던 중에 든 생각인데요. 사실 뭐 야당 입장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만한 명분 자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목을 붙잡는 요인들이 있죠. 뭐 부자 감세 아니면은 재정 적자 우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이제 야당도 지금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수권의 기능을 해야 되고요. 책임 있는 정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권이라든가 책임 등은 한국 증시를 살리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건 방법은 잘못되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야당이 지금 책임 있는 야당이 됐는데요. 한국 증시, 한국 경제 안 살리면 다음에 있을 대선에서 또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증시라든가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똑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야당 입장에서는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하자 이런 입장이었었죠.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는. 근데 지금 와서 한국 증시를 사주기 위해서 자 금투세 폐지한다 입장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과거에 이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했을 때 또 현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했을 때 가장 지적했던 것이 부자 감세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외균의 한번 시각을 보겠습니다. 예. 자, 한국의 개인 투자가 1,500만 시대이다. 부자 감세라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다 하는 얘기 외균입니다. 자, 금투세 폐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가장 대중적인 제도죠. 1,500만의 개인 투자가니까 금투세 폐지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MZ세대의 소상공인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좀 돈 좀 생활비를 좀 빌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허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금투세를 이렇게 폐지할 때는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 증시 투자가를 위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을 지적하는 것이 자 금투세를 폐지할 때는 세수가 감세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한국은 징벌적 과세 문제 때문에 아세 레포스코프상 세율과 정부의 가먼트 레베뉴 간의 반비례 관계에 있는 비표준 지역이다. 이때는 뭐냐? 오히려 금투세를 폐지해 주는 것이 저기 하살표를 냈습니다는 금투세 폐지하는 것이 투자이익을 고취시키면서 증시 회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수가 증대되죠. 각종 증권과 관련된 세제에서 이 세율은 낮추더라도 거래량이 증대하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증대하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홍영권 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3년 전에 내가 이런 주장을 했다. 현실이 바뀌었다 하면 그 예측을
번복시키겠습니까? 개정하겠습니까? 아니면 고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뭐 반성하면서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예. 우리가 지금은 법은 적용의 현실이 자꾸 바뀝니다. 얼마나 바뀝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투세 이 정도를 시행되는 데가 2에서 3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법적인 현실이 2, 3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예. 그러면 야당에서 승리한 이렇게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대선 후에 치러서 자 진짜 목적으로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을 때는 개인 투자가들이 1,500만 시대에서는 사실 3년 전에 개인 투자가 적을 때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뭐냐 대권의 키를 갖고 있고 개인 투자 1,500만 시대에서는 법적인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2025년 1월부터 추진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있어서는 이걸 좀 바꿔줘야죠. 지금 홍익표 말씀대로 법적인 현실이 바뀌었으니까 야당도 지금 총선에서 책임 정당이 됐고 3년에 있는 대권에서 승리하려면 개인투자의 1,500 시대에서 법적인 현실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줘야죠. 이게 예. 외교의 모습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외교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밸류업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주장해서 예. 이분법 시작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 자 외국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협조하고 주도해야 되느냐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하지만 총선에서 대승을 하고 3년 후에 대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걸 변화줘야 한국 증시가 살리고 한국 경제가 살리고 야당이 살렸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오히려 더 야당의 인식 변화 태도 변화가 더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하는 것이 외교의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야 되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금투세 폐지 실제로 우리 경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 증시가 살아나고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상 여야 간의 공통된 이렇게 과제죠. 목적입니다. 예. 사실 지금의 현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한국 지가 무너졌다,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 하면 책임론이 야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경기적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당면 과제가 지금 준스태그플레이션 사항이죠. 물가 여전히 높죠. 3월달 물가가 올라가고 예.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물가가 아직도 잡히지 않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웃 국가에 비해서 안 좋습니다. 준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근데 재정 여건 한번 통화정책 재정 여건 보겠습니다. 통화정책 뭐 물가가 재발 부담 때문에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정책 과단 국가 채무 문제 이런 문제죠. 그다음에 제3의 대안으로서 지금 세금 폐지 문제가 되는 거다. 세율 폐지가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이 경제의을 고쳐오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상속세 폐지입니다. 예. 우리가 상속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오늘 주제인 금투세 폐지 가지고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든 금투세를 폐지하면 저 공급곡선이 전국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밑에 가로변 보세요. 성장률 올라가고 그렇죠. 물가는 떨어지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뭡니까?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올라가는데 성장률은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니까 완전히 즉효죠, 즉효. 예. 이게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살리고 한국 경제를 살리고 하는 이런 방어로 제시하는 건가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준비하신 배경이 있습니까? 네, 지금 국회의원 22대 당선자분들이 예. 5월 30일 날 임기가 시작되면서 현 의원들이 5월 29일 날 끝나는데요. 당선 취임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죠. 근데 외국인들은 싱가포르를 좀 가봐라. 예. 싱가포르를 가봐라. 지금 싱가포르는 세계 모든 자금들을 그쪽에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 우리가 문제되는 상속세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낮춰지고 있습니다. 자막을 남겨서 간단히 자막을 통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갖고 좀 보겠습니다. 예. 자, 하나는 한국은 있잖아요. 상속세 50%, 대주주는 60%, 양도세는 20%, 배당세는 15.4%, 금투세 부과할 때는 49.5%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싱가포르 보겠습니다. 소득세 싱가포르 22%, 한국은 45% 최고 소득 계층이요. 상속세 법인세는 싱가포르 17%, 한국 24%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중한 세부담 때문에 싱가포르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당선자 분께서는 한국의 세부담이 얼만큼 높은지 한국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싱가포르 한번 가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 문제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지 이걸 추천하는데요. 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전해주는 권고를 한 번쯤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